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진해 군항제를 찾아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한복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거제시의원 마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신청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까지 올해 체납 징수액 목표액의 70%인 506억 원을 징수하면서 올해 1분기 최고액을 징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는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데요. 매년 다양한 행사와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벚꽃의 향연까지, 특히 올해는 창원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마련한 무료 한복체험까지 진행돼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분홍빛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벚꽃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진해 군항제. 벚꽃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올해 55회째를 맞이한 진해 군항제는 올해는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들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이번 군항제에는 조금 특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한복 체험이 진해 군항제에도 찾아온 겁니다. 창원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한복 입고 골목 여행은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3시간 동안 여기서 벚꽃과 함께 어우러서 한복을 입고 더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군항제에 놀러 오셔서 꽃놀이도 하시고 한복도 입어보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체험장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는 여자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알록달록 전통 한복부터 최신 퓨전 한복까지 100여 벌의 한복 중 원하는 한복을 직접 골라 다양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한복 체험. 한복을 처음 접한 외국 관광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한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데요. 입어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I feel very good and proud. I never used Korea this dress. First time in my life. Before, I hope if I come in here, I want to dressing Korea. This clothes, very beautiful. I see just TV. So when I come in here, I want to use this. Thank you. Yes, I'm very happy. I thinking beautiful, but I didn't see myself. Beautiful color. 특히 무료로 진행되는 체험 행사다 보니 더욱 인기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한복 체험 부스는 진해 군항제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벚꽃에 향한 진해 군항제에서 한복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거제에서는 김경진 전 거제시의원의 갑작스런 타계로 오는 12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거제시의회 마선거구 5명 후보들의 면면을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제시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동 주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을 선출하는 거제시의회 마선거구. 마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바른정당 옥충표, 무소속 김노애, 김용훈, 최선호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후보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중이며 전 문재인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캠프 상황실 부팀장을 지냈고 같은 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옥충표 후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아주동장을 지낸 인물로 현 아주동 번영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노혜 후보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휴학 중이며 현 거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과 경남도시환경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용훈 후보는 연세대학교 문과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과 거제유스광장 대표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최선호 후보는 거제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 드비치 스크린 골프장 대표로 있으며 거제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2개월의 시간 동안 거제시 마선거구를 책임질 시의원을 뽑는 4.12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신청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헌법 파괴식 꼼수 사퇴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버금가는 제2의 헌정 유린 행위라며 홍 지사는 헌법 수호를 제1책무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9일 이전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며 만약 홍 지사가 꼼수 사퇴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후보 등록이 무효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 국민들과 함께 4월 9일부터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앞에서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의 70%인 506억 원을 징수하면서 올해 1분기 최고액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 광역징수 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관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고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펼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징수 기동반의 합동징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조세 범칙자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 창원시 시티7몰 5층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시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층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5명과 3층 영화관에 있던 관람객 등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창원 시티7몰은 화재 발생 후에도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과 건물 내 출입 통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식당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콜레라 발생으로 홍역을 치렀던 거제시가 권역별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차량이 집중적인 방역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9개 반 13명의 소독반을 편성하고 8대의 방역 차량과 최신 방역 장비를 구입하고 종전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여름철 방역 소독 기간을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모기 유충이 많은 복개 하수구와 하천, 쓰레기장, 공원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 연무, 연막 소독, 잔류 분무 등으로 집중 방역하고 권역별 방역 체계를 갖춤으로써 감염병의 주 매개체인 모기 유충을 박멸해 모기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과 홀로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홀로 어르신 등록자 32만 451명의 1.9%인 5,963명이 가입하는 저조한 실정으로 올해는 서비스 가입자 50%인 2,982명 가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가입 희망자 누구나 본인 또는 대리 등록이 가능하며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등록된 병력, 복용약물 등 환자의 의료 정보를 출동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제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2019년 4월 5일부터 5월 26일까지 5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공룡엑스포 브랜드의 후광효과 유지 기간, 당항포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 군 예산, 인력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엑스포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또 73일간의 긴 행사 기간을 행사 외적 요건, 인력 예산 투입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해 52일로 단축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차기 엑스포는 항공산업과 공룡을 연계한 주제를 공모하고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군 관내 파급 효과를 확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한국 전쟁기 포로 수용소를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에 본격 나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한국 정쟁기 포로 수용소 국내외 중요 기록물 수집과 아카이브 센터 건립을 위한 협력과 국제학술회의 및 사진전 공동 개최 등 2018년을 목표로 포로 수용소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로 수용소 기록물은 총 국내 23개 기관 4,600여 건을 포함한 17개 나라 34개 기관에서 200만여 페이지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으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채권단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통분담에 조건 없이 동참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노사는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과 단체 교섭 중단, 수주활동 적극 지원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하고 이행키로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 주간을 10일부터 16일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추모 묵념과 희생자 추념식 등을 운영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청 1층 복도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 한편 추모 주간에 전 직원이 노란 배지를 달아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러시아 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해 통영수산물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 6일 냉동불과 냉동선어 등 통영산 수산물 230톤을 러시아로 수출키로 계약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러시아 바이어들은 냉동굴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모스크바 굴축제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성군이 중앙부처와 경남도에서 추진한 정보화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오지 지역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시설 2곳을 선정해 장보기, 화상영화 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정보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과 봉사활동을 접목한 싱글벙글 자원봉사단의 단원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싱글벙글 자원봉사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미혼 남녀의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 시행되며 신청은 거제시청 여성가족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월영동 주민센터는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전 예약제를 통해 매월 4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평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은 사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벚꽃이 만개한 고성군의 명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벚꽃 터널이 길게 이어진 대가면 십리 벚꽃길과 연화 저수지를 따라 만개한 영현면 연화 2구 벚꽃길 등 두 곳을 소개하며 연인 및 가족과 고성을 방문해 봄 기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하나테크비는 지난 6일 통영시 당동 무료급식소 앞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미니 리어카 5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미니 리어카는 하나테크윈 기술봉사팀에서 개발한 것으로 안전 경광등과 형광 페인트 도색, 경량화 등 노인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은 낙농가들이 밀집된 신촌마을의 노후 진입도로를 재포장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촌마을 진입도로는 1990년대 개설돼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포장 노후로 균열과 치마가 발생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며 이번 개선으로 농가들이 신선한 우유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 사등면은 사등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첫돌 축하 편지와 장미꽃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사등면은 출생신고 후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 접수일자 순으로 2가정을 매월 선발해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할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군지구 거류면 적십자봉사회는 7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2017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희망품차 밑반찬 매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봉사회는 관내 10가구 내외를 선정해 매달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장 튤립꽃밭을 개장합니다. 자연학습장에 조성된 튤립꽃밭에는 풍차와 초가집 등 다채로운 조형물과 이색적인 포토존, 200여 개의 바람개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7일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숙박업소와 대형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안전관리 상태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6일 통영시의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 5명은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예상 낭비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제시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